독일 새 병역법 시행 설문지 미작성 시 벌금 1000유로 논란. 내년 1월부터 독일의 새로운 병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독일 국방부는 18세가 되는 청년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병역, 적합성과 복무 의사를 묻는 디지털 설문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남성의 경우 설문지 작성이 법적 의무이며 여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설문 작성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문 작성 이후 이어지는 신체검사, 징병검사 역시 남성에게는 의무사항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참할 경우 경찰이 개입해 강제 출석시키는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체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최대 27만 명 규모로 증강하려는 연방군의 전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또한 약 20만 명의 예비군을 추가 확보하여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강제 징병의 부활이 아닌 인력 파악의 현대화라고 강조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독일 14년 만에 시리아로 첫 강제 추방 중범죄자부터 정례적 송환 방침. 독일 정부가 내전 발발 이후 14년간 중단했던 시리아로의 강제 추방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12월 23일 중대한 강도와 상해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시리아 남성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민키 사연합과 3인당의 연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범죄자와 위험 인물이 우선 대상입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사회는 범죄자 퇴출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은 현지 치안 문제로 인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이 전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최근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고 정권이 교체된 점을 추방 재개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시리아 내전은 끝났으며 더 이상 망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무부는 향후 범죄자와 사회적 위험 인물에 대해 정례적인 추방이 가능하도록 현지 당국과 합의했는데 이는 독일 내 여론을 의식한 통제된 이민 정책과 치안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재건 국면에 들어선 시리아와의 관계를 조율하며 송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 슈퍼마켓 실시간 가격 비교 앱 의무화 추진. 독일 녹색당이 식료품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형 슈퍼마켓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2월 25일 카타리나 드레게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대형 유통업체가 식료품 가격과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통합 앱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도 가격 비교 앱은 존재하지만 업체 참여가 자율이라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법적 의무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색당은 이 제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과도한 인상 행태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체인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공개도 포함됐습니다. 드레게 대표는 포장 크기가 언제 얼마나 줄었는지 명시해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과도한 행정 규제이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반발과 정치권 내에서도 물가 억제 효과를 두고 찬반 논쟁이 예상됩니다. 생활 물가가 정치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가격 비교 의무 앱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크리스마스 연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국민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2월 25일 방송된 연설에서 그는 크리스마스를 어둠 속에서 빛이 다시 타오르는 상징으로 정의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질병, 전쟁, 경제적 불안 등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어둠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에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대뿐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연대의 가치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4년째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유럽이 자유와 인간 존엄, 민주적 자기결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속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평화 해법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사회가 직면한 안팎의 위기 속에서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공동체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냈습니다. 정체와 희망 사이 독일 경제 기업들 2026년에도 신중 모드.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26년에도 불확실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2월 22일 이포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설문 기업 7곳 중 1곳만이 경영 환경 개선을 낙관했으며 4곳 중 1곳은 오히려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유통과 건설업의 비관론이 두드러진 가운데 클라우스 볼랍의 연구원은 어디에서도 도약의 기운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출 부진입니다. 올해 대미 수출은 약 8%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위축되어 산업 부문에서만 1년간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기업 10곳 중 4곳이 추가 감원을 계획 중입니다. 소비심리 역시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우려로 얼어붙어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소폭의 성장세 전환은 가능하겠으나 관료주의와 국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